지난 7월 22일 3프로TV에 출연하신 이선엽 부장님의 시장 진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나쁠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나 경제와 주식시장은 다르고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경기 침체로부터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매크로 환경만 따져놓고 볼 때 주식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상황인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가정이 현실로 된다고 쳐도 주식시장에서 하락의 폭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더 커 보인다. 이유는 GDP랑 주식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심지어 괴리는 상당히 크다. GDP 성장률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익의 합이고 주식시장은 기업이익의 합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와도 기업은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D램 독점 기업의 경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을 줄여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가 준다고 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거다. 결국 현재 불황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이 불황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의 폭은 제한될 것이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원래 호황 때 흥청망청 쓰다가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찾아와서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위기인데, 이번에 올 경기 침체의 특징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역사상 첫 번째 경기 침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기업들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이미 기업의 선 대응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용을 줄여나가고 사람을 덜 뽑고 공급을 줄이고 이미 다들 하고 있죠. 충격은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꼭 한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볼 수도 없다. 수출 국가의 특성상, 그리고 반도체 및 IT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사실 중국이다. 수요도 중국이 더 많고 수출 비중도 중국이 더 많다. 그런 중국이 올 연말에 수요가 크게 돌아설 예정이다. 화랑이 온다 라기보다 워낙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정상화는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 미국 경기 침체를 중국의 수요 폭증으로 상쇄가 될 거라는 변수를 간과하지 말자. 중국은 이미 RNA 백신으로 위드 코로나가 준비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아시안 게임 재개를 공식 발표하는 등 중국은 살아날 것이고, 미국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 세계 경제는 엇박을 타는 그림이 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부분이 해결될 거라는 가정 중에 가장 크게 힘이 실리는 부분은 우크라 전쟁의 종식 시나리오죠. 더 이상 유럽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로 EU의 우크라 지원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단 한 국가만 반대해도 합의가 일어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유럽인데,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죠.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 피그스 국가가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텐데 추가 증원이 골자인 지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각국이 다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라도 추가 증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도 알고 있습니다. 고로 불꽃 튀는 전쟁의 막이 곧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체력이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 거고, 유럽은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른 거죠. 물가 상승과 높은 부채 비율이 해결되지 못하면 붕괴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고, 유럽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러시아의 가스전이 열려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해소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러시아도 출구 전략을 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즉, 세 그룹이 다 종전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이 되겠죠. 미국 경제가 위기가 온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의 주범 그린 에너지를 전면으로 내세운 바이든 정부의 운명이
11월 중간 선거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리더에게 기회란 없을 것이다. 바이든은 정말 결정력이 취약한 리더라는 게 뼈아프죠. 사우디를 가서 증산을 위한 합의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흉은 바로 바이든이 밀고 있는 그린 에너지 정책이고, 이 정책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얻어맞고 러시아한테도 얻어맞고 그래도 포기를 못합니다. 현실보다 명분에 집착하는 모습에 의회가 뒤집힐 위기에 놓였고 바이든의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만 풀면 에너지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키스톤 석유관 다시 재개하고 석유 개발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은 안 하면서 사우디 보고는 하라고 했다가 거부만 당하고 온 거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미국 내부의 유전과 석유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이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고무적인 상황이 오게 되겠죠. 요약을 하면 미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수요 훼손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데 이대로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중국의 수요가 살아날 거라는 변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변수도 있고 이 모든 변수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비롯된 경기 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래를 부정적으로 속단하기에 앞서 면밀히 따져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